이걸 환불해달라고요? 귀 막혔어요? 아니면 제 말이 이해가 안 되세요? 죄송합니다만 고객님, 이 옷은 이미 착용하신 흔적이 있어서. 뭐라고요? 제가 언제 입었다고 그래요? 눈이 멀었나 봐요? 이게 어딜 봐서 입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입지도 않은 걸 가지고 입었다고 우기시는 건가요? 그냥 인정하시고 환불이나 해주면 되지 어디서 거짓말로 고객을 가지고 장난을 쳐요? 당신 내가 지금 바쁘고 아주 중요한 일 앞두고 있는데 지금 뭐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막 대해도 되는 줄 아나 봐요? 내가 누군지 알면 당신 다신 이 백화점에서 일 못할걸요? 고객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희 규정상. 제 이름은 60세 김명숙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 아들 도연이와 그의 첫사랑 지우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이 겪은 시련과 성장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워 보이는 순간이 가장 큰 시련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련을 통해 우리는 더 강해지고 더 깊이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사랑의 본질, 가족의 소중함, 그리고 진정한 성장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봄꽃이 만발한 4월의 어느 날, 저는 아들 도연이가 그토록 사랑한다던 여자를 드디어 만나게 되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들어선 두 사람을 보는 순간,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말씀드렸던 지우예요. 도연이가 환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지우는 앞으로 나와 공손히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이렇게 뵙게 되어 정말 영광이에요. 그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럽던지. 지우의 긴 생머리는 부드럽게 어깨를 감싸고 있었고 수줍은 미소는 마치 봄날의 꽃봉오리 같았습니다. 소박하면서도 단정한 옷차림은 순수함을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어서 와요, 지우 양. 도현이한테 많이 들었어요. 편하게 앉아요. 거실로 안내하며 저는 지우의 모습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맑고 초롱초롱한 눈빛, 예의 바른 태도, 그리고 때때로 도연이를 향해 보내는 사랑스러운 눈길까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지우가 직접 만든 약과예요. 어머니 입맛에 맞을 거예요. 도연이가 지우가 가져온 선물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서툴러서 맛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성껏 준비했어요. 지우의 말에 저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아, 이런 며느리라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고마워요, 지우 양.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만들었어요? 어머님, 도연 오빠가 어머님께서 약과를 좋아하신다고 해서요. 지우의 대답에 저는 더욱 감동했습니다. 얼마나 세심하고 배려 깊은 아이인지. 어머니, 지우가 요리에 소질이 있어요. 나중에 같이 요리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도연이의 말에 지우가 얼굴을 붉혔습니다. 아니에요, 도연 오빠? 난 아직 많이 부족해. 무슨 소리야? 넌 요리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저는 미소 짓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운 모습인지. 대화가 무르익어가며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우는 자신의 일과 꿈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 모습이 얼마나 진취적이고 성실해 보이던지요. 도현이가 말하길 대학원에서 아동심리학을 공부하고 있다고 하던데 어떤 계기로 그 분야를 선택하게 된 거예요? 제 질문에 지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어머님, 저는 어릴 적부터 아이들을 좋아했어요. 그러다 봉사활동으로 보육원에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상처받은 아이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치유하고 싶다는 생각에 아동심리학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지우의 진솔한 이야기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이라니. 정말 대단해요. 그런 꿈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이 아름답네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제가 꿈꾸는 건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좋은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대화가 무르익어가며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우는 자신의 꿈과 열정에 대해 이야기했고
도연이는 그런 지우를 자랑스러워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우리 아들이 참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지우 어때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보다 더 좋은 사람이죠. 도연이가 은근슬쩍 제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래, 정말 좋은 아이 같아. 지우 양, 우리 집에 자주 놀러 와요. 다음에는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요. 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다음에 올 때는 어머님께 맛있는 요리를 배우고 싶어요. 지우의 말에 저는 기분 좋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예의 바르고 배우려는 자세가 몸에 밴 아이라니. 우리 도연이가 복이 참 많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이와 지우를 배웅하고 난 후 저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우라는 아이. 첫인상부터 마지막 인사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왜일까요? 가슴 한구석에 작은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은 혹시 너무 완벽해서 그런 걸까? 아니야, 내가 너무 예민한가 봐. 저는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만남을 기대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달콤한 첫인상이 얼마나 무서운 환상이 될지. 그때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 눈앞에서 지우의 또 다른 모습이 펼쳐질 줄은요. 지우와의 첫 만남 이후 우리 가족의 일상에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도연이의 얼굴에는 늘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고 저 역시 미래의 며느리에 대한 기대로 마음이 설렜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연이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지우 부모님과 상견례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와 남편은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제 마음속 작은 불안감이 다시 고개를 들었지만 도연이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그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구나. 언제쯤 하고 싶니? 도연이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은 어떠세요? 지우도 대학원 수업이 없는 날이라고 해서요. 그렇게 상견례 날짜가 정해졌고 우리 가족은 분주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 넥타이 어때요? 너무 튀나요? 도연이가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만지며 물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귀엽던지 저는 미소를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괜찮아 보이네. 하지만 너무 신경 쓰지 마. 넥타이보다는 내 마음가짐이 더 중요해. 네, 어머니. 근데 왠지 긴장돼요. 지우 부모님이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실까요? 도연이의 눈에서 불안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다가가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걱정 마. 우리 도현이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 지우 부모님도 분명 좋아하실 거야. 그때 도연이의 휴대폰에서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지우였죠. 여보세요? 아, 지우야. 도연이의 목소리가 한층 밝아졌습니다. 응, 나도 긴장돼. 근데 괜찮아. 우리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래, 내일 점심에 만나서 옷 고르자. 나도 어머니랑 지금 의논 중이야. 통화를 마친 도연이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지우가 내일 저랑 같이 옷 고르러 간대요. 어머니도 함께 가실래요? 그래, 좋지. 나도 가볼게. 다음 날 우리는 함께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지우는 여러 벌의 원피스를 입어보며 저희의 의견을 물었죠. 어머님, 이 원피스는 어떠세요? 너무 화려하지 않나요? 지우가 입은 파스텔 톤의 원피스는 청순한 이미지와 잘 어울렸습니다. 아니야, 지우야. 아주 예쁘구나. 단정하면서도 세련됐어. 정말요? 고마워요, 어머님. 지우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지우야, 넌 뭘 입어도 예뻐. 도연이가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지우의 볼이 붉어졌죠. 아, 오빠도 참. 그들의 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작은 불안감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우리 도연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쇼핑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도연이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지우 어떠세요? 정말 좋은 며느리가 될 것 같죠?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우는 분명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왜일까요?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그래, 지우는 참 좋은 아이 같아. 하지만 도현아, 결혼은 평생의 약속이야.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알아가는 게 어떨까? 어머니도 지우를 좋아하시잖아요. 걱정 마세요. 저희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도연이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지우가 어린이 심리에 대해 논문을 쓰고 있대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도연이의 자랑에 저도 모르게 미소 지었습니다. 지우의 학문적 열정과 아이들을 향한 애정이 새삼 존경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상견례 전날 도연이가 지우와 통화하는 모습을 보며 제 마음속 불안감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편치 않은 걸까? 어머니, 지우가 정말 긴장된다고 해요. 어머니께서 편하게 대해주시면 좋겠대요. 도연이의 말에 저는 안심시키듯 웃어 보였습니다. 그래, 걱정 말거라. 지우가 편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할게.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우의 완벽한 모습이 떠오르면서도 한편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까다롭게 구는 건 아닐까? 지우는 정말 좋은 아이인데. 상견례 전날 온 가족이 분주히 준비를 했습니다. 도연이는 어느 때보다 밝아 보였고 남편도 긴장한 듯 넥타이를 매만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괜찮아 보여요? 도연이가 불안한 듯 물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옷매무새를 다듬어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우리 아들 정말 멋있어. 지우가 반하지 않을 수 없을 거야. 상견례 당일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도연이에게 줄 넥타이를 고르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였지만 저는 오늘 있을 상견례에 대한 기대와 약간의 긴장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제 행동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들었습니다. 도연이와 지우의 관계가 깊어갈수록 저는 미세한 변화들을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지우가 약속 시간을 자주 어기거나 도연이의 친구들을 만날 때 불편한 기색을 보이는 등의 모습이었죠. 어느 날 지우가 우리 집에 놀러 왔을 때였습니다. 제가 실수로 커피를 엎질렀는데 지우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은 찰나였지만 그 눈빛은 제가 알던 따뜻한 지우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또 다른 날 도연이가 지우와의 저녁 약속에 늦었다고 들었습니다. 지우는 겉으로는 이해한다고 했지만 그날 이후 일주일 동안 도연이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작은 일들이 쌓이면서 저는 지우에 대해 조금씩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백화점에 들어서자 화사한 봄 향기가 저를 반겼습니다. 하지만 그 향기도 곧 제 귀에 들려온 날카로운 목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이걸 환불해달라고요? 귀 막혔어요? 아니면 제 말이 이해가 안 되세요? 지우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거칠었습니다. 제가 알던 그 사랑스럽고 예의 바른 지우가 아니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고객님, 이 옷은 이미 착용하신 흔적이 있어서. 뭐라고요? 제가 언제 입었다고 그래요? 눈이 멀었나 봐요? 이게 어딜 봐서 입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입지도 않은 걸 가지고 입었다고 우기시는 건가요? 그냥 인정하시고 환불이나 해주면 되지 어디서 거짓말로 고객을 가지고 장난을 쳐요? 지우는 옷을 바닥에 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내가 지금 바쁘고 아주 중요한 일 앞두고 있는데 지금 뭐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막 대해도 되는 줄 아나 봐요? 내가 누군지 알면 당신 다신 이 백화점에서 일 못할걸요? 직원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고객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희 규정상 지우는 직원의 말을 자르며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규정? 그딴 게 어딨어요. 당신 상사 당장 불러오세요. 아니, 그냥 사장 나오라고 해요. 이런 쓰레기 같은 서비스를 보고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기둥 뒤에 숨어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지우의 날카로운 목소리, 험악한 표정, 그리고 직원을 향한 무례한 태도. 모든 것이 제가 알던 지우와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저기요. 여기 VIP 라운지는 어디 있어요? 제가 VIP면 이렇게 대접받나요? 당신 매니저 어디 있어요? 당장 불러와요. 아니면 내가 직접 찾아가서 당신 잘리게 만들어줄까요? 지우의 말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VIP라니요? 우리 가족은 이 백화점 VIP 회원이지만 지우는 아직 그럴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지난 밤 도연이와의 대화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니, 지우가 요즘 백화점에서 쇼핑을 자주 한대요. 제가 VIP 카드를 빌려줬거든요. 도현아, 그래도 되는 거니? 괜찮아요, 어머니. 지우는 제 미래의 아내잖아요. 당시에는 그저 사랑꾼 아들의 다정한 모습이라 생각했는데 이제야 그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지우의 호통 소리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직원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다른 고객들은 불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지우는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며 주변 물건들을 거칠게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고객들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고 몇몇은 서둘러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환불 처리해드리겠습니다. 결국 직원이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지우의 얼굴에 승리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다음부턴 이런 일 없게 해주세요. 아시겠죠? 아, 그리고 당신 오늘 운 좋은 줄 아세요. 환불을 마친 지우는 거만한 표정으로 매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녀가 떠난 후에도 매장은 한동안 숙연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방금 본 광경이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우리 도연이가 그토록 사랑한다는 지우의 진짜 모습인가?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고 이기적일 수 있지? 그런데 갑자기 제 머릿속에 지난주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날 도연이와 지우가 집에 놀러 왔었죠. 지우는 분명 그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제가 예쁘다고 칭찬까지 했던 기억이 선명했습니다. 지우야, 그 원피스 정말 예쁘구나. 어디서 샀니? 아, 이거요?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그 백화점에서 샀어요. 도현 오빠가 골라줬어요. 그때 지우의 얼굴에 떠올랐던 해맑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지?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완벽한 며느리감이라 생각했던 지우. 하지만 지금 본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제 불안한 직감이 옳았던 걸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일 있을 상견례, 도연이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도연이의 마음에 큰 상처를 줄 것 같았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지우도 나름의 사정이 있었을지도 몰라.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집에 도착했지만 마음속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현관문을 열자 도연이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아들의 환한 미소를 보니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 그냥 옷 좀 보고 왔어. 네, 어머니. 상견례 잘 부탁드려요. 지우 부모님도 정말 좋은 분들이에요. 도연이의 말에 저는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과연 그럴까? 내일 상견례에서 지우의 부모님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도연이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지.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저는 무거운 마음을 안고 상견례 장소로 향했습니다.
제가 본 지우의 모습이 단순한 실수였기를, 그저 제 착각이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이죠. 상견례 당일 아침, 저는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어제 백화점에서 목격한 지우의 모습이 계속해서 눈앞에 아른거렸죠. 그 달콤한 미소 뒤에 숨겨진 냉혹한 표정, 공손한 말투 속에 감춰진 거짓말.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오늘 상견례 날이에요. 도연이의 들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잠시 후에 준비할게. 그렇게 준비를 마치고 고급 한정식집 앞에 도착하자 저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저기 계세요. 지우와 지우 부모님이요. 도연이의 목소리에 고개를 돌리니 개별룸 앞에 서 있는 지우와 그녀의 부모님이 보였습니다. 지우는 어제 본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우아하고 단정한 옷차림이었죠. 안녕하세요, 어머님.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우가 공손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미소로 답하며 룸으로 들어갔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지우의 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고, 이 방은 너무 좁네요. 우리 같은 집안이 만나는데 이런 곳에서 상견례를 하다니.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예약할 때 가장 좋은 방을 요청했는데 지우의 아버지가 말을 끊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 집이 별로인 모양이네요. 다음엔 우리가 아는 더 고급스러운 곳으로 가죠. 불편한 기운이 감도는 가운데 음식이 나왔습니다. 지우의 어머니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이 보쌈김치 좀 다시 가져다 주세요. 너무 쉬어요. 지우의 어머니가 갑자기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종업원이 공손히 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바로 새 것으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빨리요. 이렇게 서비스가 형편없어서야 어떻게 장사를 하나요? 지우의 아버지도 가세했습니다. 이런 유명한 한정식 집에서 이게 뭡니까? 주방장 좀 불러주시죠. 그 순간 저는 어제 백화점에서 본 지우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역시 그런 행동은 가정에서 배우는 거구나. 식사 내내 지우의 부모님은 사소한 것에 트집을 잡으며 종업원들을 괴롭혔습니다. 반찬이 부족하다, 국이 식었다, 수저가 깨끗하지 않다 등등. 반면 지우는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우아한 미소를 유지하고 있었죠. 도연이도 약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갈비찜 맛이 어떠세요? 지우가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맛있게 먹고 있어. 형식적인 대답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지우의 미소 뒤에 숨겨진 또 다른 얼굴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나저나 도연 씨 집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 지우는 대학원 아동심리학과 박사과정생이에요. 앞으로 대학 교수가 될 텐데 그에 걸맞은 조건을 갖추셨나요? 도연이의 아버지가 당황한 기색으로 대답했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지우의 어머니가 다시 말을 끊었습니다. 아, 그리고 예물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지우는 좋은 것만 써왔거든요. 최소한 어디 가서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제 본 지우의 모습이 떠올랐고 지우의 행동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준비할게요. 우리 쪽 하객이 더 많을 테니까요. 지우의 학과 교수님들도 다 모시고 싶거든요. 도연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희도 의견을 낼 수 있지 않을까요? 지우의 아버지가 차가운 눈빛으로 도연이를 쳐다보았습니다. 젊은 사람이 무슨 의견을 내요. 어른들이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마세요. 식사 내내 지우의 부모님은 자신들의 지위와 재산을 과시하며 우리 가족을 얕잡아 보는 듯한 발언을 계속했습니다. 지우는 그저 미소 지으며 앉아있을 뿐이었고 도연이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대로 도연이를 이 가정에 보내도 될까? 이런 환경에서 과연 우리 아들이 행복할 수 있을까? 식사가 끝나갈 무렵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우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녀의 가정 전체의 문제였습니다. 도연이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했습니다. 도현아, 네, 어머니. 식사 후에 잠깐 시간 좀 내줄 수 있겠니? 너에게 할 얘기가 있구나. 도연이의 표정이 순간 긴장으로 굳어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우와 그녀의 부모님과 작별 인사를 나누며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족의 운명이, 도연이의 미래가, 그리고 지우와의 관계가. 하지만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믿습니다.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나기 마련이고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진실을 마주할 시간인 것 같았습니다. 한정식 집을 나서며 도연이에게 말했습니다. 도현아, 지우와 그 가족에 대해 내가 모르는 것들이 있어. 그리고 그것들은 너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들이야. 아들이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한정식 집을 나와 차에 오르는 동안 저희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도연이의 표정에는 이미 불안감이 서려 있었죠. 차 안의 침묵이 우리 둘 사이를 가로막는 것 같았습니다. 도현아, 집으로 가지 말고 잠깐 한강공원에 들르자. 네, 어머니. 한강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을 때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망설여졌습니다. 도현아, 어머니가 지우에 대해 그리고 지우 가족에 대해 내가 모르는 것들을 봤어. 도연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백화점에서 목격한 지우의 모습, 지우가 했던 거짓말, 그리고 오늘 상결례에서 같이 겪은 부모님의 행동까지. 어머니, 그게 무슨... 지우가 그럴 리가 없어요. 분명 뭔가 오해가 있었을 거예요. 도연이의 목소리에 당혹감이 묻어났습니다. 도현아, 엄마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단다. 하지만 오늘 지우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확신하게 됐어.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그 가정의 문제야. 하지만 어머니, 지우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잘 알아요. 도연이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마음도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알아, 내가 지우를 사랑한다는 걸. 하지만 사랑만으로는 부족해. 앞으로 평생을 함께 할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아야 해. 어머니도 처음엔 지우를 좋아하셨잖아요. 갑자기 왜 이러세요? 도연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도현아, 나도 이런 말을 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내 미래를 위해서 꼭 해야 할 말이라고 생각해. 어머니가 지우를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어머니도 지우를 잘 모르시면서. 도연이의 말에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도현아, 내 말을 잘 들어봐. 나는 단순히 지우를 싫어해서 이러는 게 아니야. 내가 본 것들, 경험한 것들을 내게 말해주는 거야. 내가 앞으로 평생 함께 할 사람이라면 이런 면도 알아야 하지 않겠니? 도연이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아들의 눈에서는 혼란과 고통이 읽혔습니다. 어머니, 저는 지우를 믿어요. 어머니의 말씀도 이해하지만 제가 직접 지우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그래, 그게 좋겠구나. 하지만 도현아, 부디 냉철하게 판단하길 바란다. 내 미래가 걸린 문제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도연이는 창밖만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고 저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도연이는 말없이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과연 내가 한 선택이 옳은 걸까? 도연이의 행복을 위해 한 일인데 오히려 아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준 것은 아닐까? 그때 도연이의 방에서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야, 우리 만나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아들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아들의 선택에 달려 있었습니다. 아들이 현명한 결정을 내리기를, 그리고 그 과정에서 너무 큰 상처를 받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고, 우리 가족은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도연이와 지우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의 운명이 이제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도연이가 지우와 통화한 다음 날 우리 집 거실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도연이의 요청으로 저도 거실에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울리자 도연이가 천천히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 지우야. 도연이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지우는 불안한 표정으로 거실로 들어왔고 저를 보자 놀란 듯했습니다. 어머님도 계시네요. 앉아라, 지우야. 제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세 사람이 자리에 앉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연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우야, 어제 상견례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어머니가 본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지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가 이내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도연이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께서 너를 백화점에서 봤대. 너가 직원들에게 했던 행동, 그리고 이미 입었던 옷을 환불하려 했던 일. 지우의 눈에 당황스러움이 스쳤지만 곧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빠, 그건 다 오해예요. 제가 그날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평소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어머님, 제가 그동안 보여드렸던 모습이 진짜 저예요.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우야, 하지만 내가 입었던 옷을 환불하려 했잖니? 그리고 VIP인 척 행동했고. 지우는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이더니 이내 또다시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그건 제가 실수로 다른 옷과 섞여서. 그리고 VIP 행세는 한 적이 없어요. 직원이 저를 오해한 거예요. 도연이의 눈에 실망감이 서렸습니다. 지우야, 제발 솔직히 말해줘. 우리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신뢰잖아.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빠, 저는 정말 오빠를 사랑해요. 그런 적이 없어요. 어머님이 저를 오해하신 거예요. 저는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습니다. 지우야, 그럼 상견례 때 내 부모님의 행동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니? 지우가 잠시 말문이 막힌 듯했지만 곧 대답했습니다. 부모님은 그날 컨디션이 안 좋으셔서 그러셨어요. 평소엔 정말 좋은 분들이에요. 도연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우야, 나는 내가 진실을 말해주길 바랬어. 하지만 넌 계속해서 변명만 하고 있어. 오빠, 제 말을 믿어주세요. 제발요. 지우가 도연이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도연이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미안해, 지우야. 하지만 이제 우리 관계를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 지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오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관계를 의심하는 거예요? 도연이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야. 넌 지금도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있어. 지우가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어머님, 왜 이러세요? 저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지우야, 난 그저 진실을 말했을 뿐이야. 내가 정말 도현이를 사랑한다면 먼저 내 자신과 정직해져야 해. 지우는 흐느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럴 순 없어요. 오빠,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사랑했잖아요. 도연이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지우야, 우리 관계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 시간이 필요해. 지우의 눈에 공포가 스쳤지만 그녀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오빠. 제가 기다릴게요. 지우는 흐느끼며 집을 나갔고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한참 후 도연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도현아, 이건 내가 결정해야 할 문제야. 하지만 섣부른 판단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구나.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해 보렴. 집에 도착한 후 도연이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오늘 있었던 일을 되새겼습니다. 지우의 문제는 생각보다 복잡해 보였고 도연이의 마음도 복잡할 것 같았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도연이가 어떤 선택을 할지, 지우는 정말 변할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 가족이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앞으로의 길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지우와의 대면 이후 도연이는 며칠 동안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아들의 눈에는 혼란과 고통이 가득했고, 저는 그저 곁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연이가 회사에서 돌아왔을 때 아들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어머니, 오늘 회사에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무슨 일이니? 도연이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 직장 동료 준우 씨가 있는데 오늘 점심때 우연히 학교 폭력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다 준우 씨가 자기 여동생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니? 준우 씨 말로는 여동생이 고등학교 때 심각한 학교 폭력을 당했대요. 그것도 지우한테요. 도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준우 씨가 당시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는데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도현아, 그게 정말이니? 네, 어머니. 준우 씨가 휴대폰으로 사진을 보여줬는데 여동생이 심각하게 지우한테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진 속 가해자를 보는 순간 저는 그만. 도연이는 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그 가해자가 분명 지우였어요. 훨씬 어린 모습이었지만 확실하게 지우였어요. 저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니? 도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우 씨 여동생이 너무 힘들어해서 심리치료도 길게 받고 나중에는 결국 유학을 갔대요. 지금도 한국에 돌아오길 꺼려한다고 해요. 어머니, 지우가 그런 일까지 저질렀다니. 도저히 믿기지 않아요. 저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아들아, 사람은 변할 수 있어. 하지만 이런 큰 잘못은 쉽게 용서받기 어려운 법이지.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우 씨가 더 충격적인 얘기를 해줬어요. 당시 지우 부모님이 학교에 찾아와 오히려 선생님들을 윽박지르고 난리를 쳤다고 해요. 결국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했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상견례 날 지우 부모님의 행동이 떠올랐습니다. 그제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아, 이제 어떻게 하고 싶니? 아들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 지우와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아요. 이 일에 대해 꼭 물어보고 싶어요. 저는 가슴이 아팠지만 도연이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알겠다, 아들아. 하지만 너무 서두르지 말고 차분히 생각해 보렴. 이건 너희 둘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문제니까. 도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며칠 더 고민해본 뒤 지우를 만나 모든 걸 물어볼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우의 과거, 지우의 부모님의 행동, 그리고 도연이가 겪게 될 아픔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번 일을 통해 도연이가 더 성숙해질 거라는 희망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이런 아픈 경험이 사람을 더 강하게 만들기도 하니까요. 다음 날 아침 도연이는 무거운 표정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기도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 시련을 잘 극복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기를. 지우의 과거를 알게 된 후 도연이는 며칠 동안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들의 눈에는 결의와 동시에 깊은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어느 아침 도연이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지우를 만나러 갑니다. 모든 걸 정리하고 오겠어요. 저는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도연이의 결단력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래, 도현아. 힘들겠지만 용기 내렴. 도연이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몇 시간 후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들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붉어져 있었습니다. 도현아, 어떻게 됐니? 도연이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끝났어요, 어머니.
저는 도연이를 안아주었습니다. 아들의 어깨가 떨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지우에게 모든 걸 말했어요. 제가 알게 된 그녀의 과거, 그리고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는 것까지. 도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엔 부인하더니 결국 모든 걸 인정했어요. 눈물을 흘리며 용서해달라고 했지만, 어머니, 저는 더 이상 지우를 믿을 수 없어요. 이 관계를 계속 이어갈 수 없다고 말했어요. 도현아, 넌 옳은 선택을 한 거야. 아프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결정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알게 될 거야. 도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하지만 너무 아파요. 그때 도연이의 동생 지연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오빠, 괜찮아? 내가 오빠 좋아하는 라면 끓여줄까? 도연이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 지연아. 저는 부엌으로 갓 따뜻한 차를 준비했고 도연이의 아버지도 퇴근 후 도연이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아들, 힘들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내 선택을 지지한다. 그날 밤 우리 가족은 오랜만에 다 같이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도연이의 표정이 조금씩 밝아지는 것을 보며 저는 가족의 힘을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이는 조금은 안정된 모습으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회사에 며칠 휴가를 냈어요. 잠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어디 다녀올 계획이니? 강원도에 있는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려고 해요.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서요. 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선택이구나. 그곳에서 평화를 찾길 바란다. 도연이가 집을 나서며 뒤돌아보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지연아. 모두 고마워요. 가족이 있어 정말 다행이에요. 저는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연이가 떠난 후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번 일은 우리 가족에게 큰 시련이었지만 동시에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도연이는 아픈 선택을 했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가치관을 지키고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 도연이가 이 상처를 어떻게 극복하고 성장해 나갈지, 그리고 우리 가족이 어떻게 변화할지 궁금해집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연이의 치유와 성장, 그리고 우리 모두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도연이가 템플스테이를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집안은 평소보다 조용했지만 우리 가족 모두 도연이의 치유를 위해 각자의 방식으로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이가 돌아온 것입니다. 도현아, 잘 다녀왔니? 도연이의 얼굴은 여전히 지쳐 보였지만 눈빛은 한결 맑아 보였습니다. 네, 어머니.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왔어요. 저녁 식사 시간, 우리 가족은 오랜만에 둘러앉아 도연이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템플스테이에서 많은 시간을 혼자 보냈어요. 처음엔 괴롭고 힘들었지만 점차 마음이 차분해지더라고요. 스님과의 대화도 큰 도움이 됐어요. 도연이의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도움이 됐니? 스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에 충실하라고요. 그 말씀을 듣고 제 삶을 돌아보게 됐어요. 도연이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지우와의 일은 여전히 아픔으로 남아있지만 이제는 그 경험을 교훈 삼아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요. 제 자신과 타인을 더 이해하고 성장하는 기회로 삼으려고요. 저는 도연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도현아. 그렇게 생각하니 엄마도 마음이 놓이는구나. 며칠 후 도연이는 회사로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놀라운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회사에서 해외 연수 기회를 얻었어요. 6개월 동안 미국 지사에서 일하면서 공부할 수 있대요. 정말? 그거 정말 좋은 기회구나. 도연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새로운 환경에서 새 출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은 도연이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도연이의 동생 지연이가 케이크를 준비했고 아버지는 오랜만에 와인을 꺼내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보니 정말 자랑스럽구나. 아버지의 말씀에 도연이가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지연아. 모두 감사해요. 우리 가족이 있어 제가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지연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빠, 미국 가서 멋진 여자 만나면 나한테도 소개시켜줘. 우리는 모두 웃음을 터뜨렸고 그 순간 우리 가족의 유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출국 전날 밤 도연이가 제 방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래, 무슨 일이니? 어머니, 정말 감사드려요. 제가 힘들 때 항상 곁에서 지켜봐 주시고 지지해 주셔서요. 어머니 덕분에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저는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현아, 넌 충분히 강하단다. 엄마는 그저 옆에서 지켜봤을 뿐이야.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의 사랑과 지혜가 없었다면 저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미국에 가서도 어머니의 가르침을 잊지 않을게요. 도연이가 출국장으로 들어가기 전 우리는 마지막 포옹을 나눴습니다. 도현아, 건강하게 지내고 좋은 경험 많이 하고 와. 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꼭 성장해서 돌아올게요. 도연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가슴 벅찬 감정을 느꼈습니다. 저희 아들이 이제 진정한 어른으로 성장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도연이는 진정한 사랑과 신뢰의 의미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앞으로 도연이가 어떤 삶을 살아갈지, 어떤 사람을 만나 진정한 사랑을 나눌지 기대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아들이 자신의 삶에 충실하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제가 바라는 전부입니다. 오늘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유난히 맑고 푸르렀습니다. 마치 도연이의 밝은 미래를 암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쓰면서 제 마음은 수없이 흔들렸습니다. 아들의 첫사랑을 지켜보며 느꼈던 설렘, 아들의 아픔을 곁에서 지켜봐야 했던 무력감, 그리고 아들이 다시 일어서는 모습에서 느꼈던 뿌듯함까지 모든 감정이 제 가슴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저희 가족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와닿았기를 바랍니다. 삶은 결코 순탄치만은 않지만 그 굴곡 속에서 우리는 더 단단해지고 깊어집니다. 저희 아들도 그랬듯이 여러분도 인생의 어려움을 겪더라도 그것을 통해 성장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부모로서 때론 자식의 선택을 지켜보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 또한 성장했고 가족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크고 작은 시련이 있겠지만 그 모든 순간이 여러분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갈 것입니다. 저희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행복과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